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락교당 소타원 김재성 원무 초대했습니다. 소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타원님과 함께 서울교구 바자에 창설하던 초창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날의 바자의 보훈장날이 잘 이루어지도록 큰 역할을 하셨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가 창립하게 된 계기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 텐데요. 처음에 이 원봉공회는 어떻게 준비하게 된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고, 그래서 바자회가 먼저 시작되고 봉공회가 됐는데, 그때는 종법사님께서도 서울 봉공회 왔냐 그러시지 않고 서울 바자회 왔냐 그러셨을 만큼 이게 바자회 활동을 갖다 해가지고 봉공회를 하다시피 그렇게 복지 활동을 했는데, 복지 활동을 갖다가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이제 그 복지 기관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연탄도 사다 드리고 쌀도 사다 드리고 또 금일봉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진짜 많은 그 시설들을 찾아다녔어요. 예. 그랬지만은 그 시설들 찾아다니고 우리가 한 그 기여도가 별로 높지가 않고, 그리고 종교 신자들의 어떤 뭐 봉사활동 정도로 그렇게밖에 인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종교 활동으로서 문광부에만 그게 되지, 거기서도 뭐 특별히 그 봉사활동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누적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지금 세종문화회관, 그때는 시민회관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전국 여성단체 연합회 총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청이 돼서 가면은 다른 그 단체들은 다 깃발을 들고 그냥 그 위에 단상 위에 올라서 탁 이렇게 입장식을 하는데, 네. 우리는 그냥 관객으로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교구장님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님들이 굉장히 그걸 부러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원불교 여성회를 만들어야지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주정일 씨가 저기 봉공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단체 등록을 하자. 그래서 이제 주정일 씨가 많이 이제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원불교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종교단체는 준회원밖에 등록을 못한다. 예. 그래가지고 준회원으로서 회비는 똑같이 내면서 준회원으로서 아무 결정권도 없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할 필요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멈췄어요. 법인 만드는 거를, 그 단체 등록하는 거를. 그랬는데 그 후에 이제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협의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초청은 돼서 가요. 그럼 그런데 가면은 이게 명찰은 달고 가지만은 이게 인정을 그냥 정식 그 회원으로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근데 한 번은 또 자타원님하고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네. 가셔가지고는 원불교도 여성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만들으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성회를 만들기 위한 그 준비위원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아직까지 동서부가 나눠져 있을 때 서울교구, 그래서 동서부 이제 동부 교구장님은 자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니니까 참석은 안 하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산상사님,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그 교구장님이 저쪽에 이제 또 서부 교구장님 본타원님 그래가지고서 참석하시고 자타원님 참석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또 여성의 한지성 씨도 오고 구명신 씨 해가지고 이제 여성 관계되는 그런 이제 분들이, 그 전에 동남아 이제 여성대에 갔다 온 사람들이 또 주축이 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성 봉공회로 만들어서 바자회하고 이런 기금 사업들은 봉공회 분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여성 분과에서는 이렇게 문화활동, 교육활동, 그리고 대외적인 모든 활동들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했더랬어요. 그래가지고 여성봉공회를 만들자고 됐는데 그게 무산이 되고 하니까는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중앙봉공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중앙봉공회가 이제 저기 돼서 이렇게 복지법인을 만들자. 그래서 복지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저기 뭐야 보사부에도 들어가서 이제 연구회 가서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서울시에 가서 정관은 그것도 서울시하고의 어떤 관계, 또 구청하고 동작구청하고의 관계 가지고 그냥 여러 군데를 여러 번 이거는 고쳐라, 이거 고쳐라 그냥 해가지고 다 계속 그 다녔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세월이 10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렵게 합의를 보고 이제 원봉공회를 만들게 됐어요. 보사부에다가 만들게 되니까는 여성봉공회가 아니고 원불교 봉공회를 줄여서 네. 원봉공회라고 예.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동안도 뭐 봉사활동을 많이 꾸준히 해오셨지만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으로 또 승격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좀 폭넓은 활동을 했을 것 같아요. 원봉공회에서는 그동안 또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원봉공회를 보사부에 등록하고 나니까는 그 등록할 때는 그 보사부 직원이 그랬어요.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뭘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냐고, 이거는 없애서는 안 될 돈이라고, 항상 있어야 되는 돈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해가 지나고 연말에 결산 보고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안 놀랄 수가 없죠. 각 교구 사업들이 전부 봉사로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그 봉사하는 그 기금이라든지 일당으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니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랐죠. 네. 그 보사부 직원이. 예. 그래서 원봉공회 사업이 그렇게 이제 해가 갈수록 시작됐는데, 그때는 서울시에 가서 큰 소리 친 게 뭐냐면은 IMF가 딱 닿으니까는 이 거리에 그냥 노숙자들이 수없이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이 사람들을 갖다가 먹이고 재우고 할 거냐. 그리고 큰 소리를 쳤더니 네. 그게 촉진제가 돼서 빨리 원봉공회가 승인이 났는지도 몰라요. 그러고서는 그러고 나서 원봉공회에서 서울회관 그 마당에다가 50명 매일마다 뜨거운 점심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는 또 쉼터도 이제 그 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쉼터도 만들어주고, 근데 낮에 와서 쉬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얼마 지속이 안 됐었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 좀 그게 와서 무료하게 그냥 있는 것이 무료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 노숙인 거처지를 갖다가 먹여주고 숙식을 갖다가 서울역에서 지금 해주는 빌딩이 있으니까는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 수요일마다 저녁을 갖다가 뜨거운 식사를 원불교에서 제공하고 있고, 빨간 밥차를 네. 우리가 지원받아가지고, 그리고 신도림역에서도 아침 새벽에 떡을 갖다가 빵을 줄 때도 있고 국수를 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숙식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녘도끼 담요를 이제 그 전에 보내고, 또 이제 애기들 기저귀감 보내고, 빵 만드는 밀가루 또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기저귀감하고 분유 네. 보내기를 하고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냥 각 교구에서 또 이제 그렇게 협력을 해와가지고 제 원봉공회 이름으로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네. 이 사회복지법인 원봉공회로 승인되면서 뭐 여러 가지 좀 대사회 활동이 좀 더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소타원님은 서울보훈회 회장을 오랫동안 뭐 지금도 하고 계셔요. 서울보훈회 회장이시죠. 이 보훈회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십니까? 역사가 40년이 넘었어요. 지금 이제 45년이 됐는데. 처음부터 제가 가입한 건 아니고, 원기 75년대인가 그때 이제 서울보훈회를 원불교 총부에 이제 등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등록 작업을 하는데 그때까지 해오신 그 역사를 갖다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 노인분들이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서울보훈회가 서울교당, 종로교당, 원남교당 그 주무들이 모여가지고 보훈클럽이라 그래갖고 친목회를 만들면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갔을 때 그때 20년 정도 된 때인데 아주 그냥 꼬박꼬박하게 첫 번째 회의록부터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연필로 저기 필기를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하기에는 이제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걸 그래도 요약을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다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더니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총무 역할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회장까지 맡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 수타원 최종업 그 전 회장님께서 저를 갖다가 그냥 끌어다가 보훈회를 가입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참 이끌어 주셨어요. 네, 주로 서울보훈회는 어떤 역할들을 해왔습니까? 처음에 그 서울보훈회는 교구본공회가 생기기 전에 그야말로 그 원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또는 그때 한창 이제 군인들이 많이 저기 했으니까 군교화, 위문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하고 또 이제 본공회가 아직 되기 전이었으니까는 낙지 섬 어린이들 초청, 낙도 네. 어린이들 초청하면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 지원하고 뭐 그런 역할을 그야말로 본공회 전에 전신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교구 본공회가 생기면서 이제 보훈회는 이제 보훈회 역할을 갖다가 이제 뭐 어린이들 돕기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예. 또 뭐 이제 하여튼 그런 운동 맹인들 시각장애인들 점자 교섭 만드는 거 또 우리 교단 내에 꿈밭 어린이회가 있었어요. 그런 꿈밭 어린이회 그런 좀 이제 지원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었어요. 제가 가기 전에는 유욕교당의 상산 종사님과 승타원 종사님 또 초타원 종사님이 이제 가시게 되니까는 네. 교화를 가시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해외 교화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비행기표도 이제 해결해 드리고 뭐 이런 역할을 하셔서 그때서부터 해외 교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구나. 예. 물론 저기 일본에서 해외 교화가 일본으로 오사카 교당부터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그것도 도움은 되기는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해외 교화는 이제 유욕 교당 그쪽 위주. 그 해외 교화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헌공을 하시고 또 어떤 자리를 잡도록 뭐 해외 교화하는데 교당별로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 그렇죠. 유욕 교당이 처음 교당이니까 거기에서 다 이제 연흥 교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기가 됐는데 교화가 발전이 됐는데 유욕 교당에서부터 이제 승타원님 가실 때 뭐 이러고 지원을 해드렸지만은 정기적인 그런 지원은 아니고 이제 돈 모았다가 또 이제 한번 보내드리고 또 그때는 송금하기도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는 편이 있으면은 이제 인편에 보내드리고 그러죠. 근데 또 거기 계시는 현지의 교무님들은 또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원하기는 지원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뭐 정말 약소했죠. 그래가지고 그런가 하면 또 출가 교역자들을 위한 이 범납도 또 하시고 범납을 그전에는 이렇게 양쪽 갈래의 범락이었어요. 원기 56년 그때는 그런 양갈래였는데 그때는 종법사님만 이 큰 가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이거는 좀 일본식 그 가사고 무늬도 그런 일본 양단 천연이었 같대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 개로 이제 그 대가사로 만들자 그러는데 이 지금 현재 전무 출신들을 다 한꺼번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리고 걱정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우리 보훈클럽 그때는 보훈클럽에서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결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해마다 이제 출가식 하시는 교무님을 해드리면 이제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가식 그래가지고 44년 그 저기를 한 것 같아요. 저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셈이죠. 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서울 보훈회에서 지금까지
또 해외 교화를 비롯해서 뭐 국내외 곳곳에 정말 꼭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또 따뜻한 그런 봉공 활동, 나눔 활동을 펼쳐 오셨죠. 네, 다른 이제 임시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참 하려면은 그 해외에서 떨어져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해외 교화를 갖다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모스크바 교당이 이제 아직 나기 전에 원강 한국어 학교, 원강 학교 이렇게 네.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모스크바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불안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원강 학교도 도와드리고 또 이제 막 했지만은 그 돈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모스크바 교당 건물을 네. 다른 어디 큰 도움 없이 보훈회가 그걸로 큰 몫을 했다고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게 참 그건 잘했다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스크바 교당도 모스크바 교당이지만은 유알교당 그거 할 때 유알교당 이제 세계 종교 연합을 갖다 해야 될 큰 몫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쪽도 이제 도와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미국 교화에는 이 법 좋은 거를 미국 사람들이 알아서 거기서 교화가 돼야지 지원만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은 그러면 이제 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네. 네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독일에 이제 레겐스부르크 뭐 저기 어디 킬런 그런 데로 이제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한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쪽 남아메리카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남아메리카가 그렇게 세 군데가 그렇게 아주 이제 지금 잘 짱짱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는 정말 참 다행이죠. 그래서 네. 그쪽에도 이제 큰 대륙이니까 자꾸 펼쳐 나가야 되고 그 아프리카는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초기부터 지원해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도 저기 3개 교당, 4개 교당이 생겼는데 한 몫밖에 못 해드려서 항상 미안스럽고 그렇죠. 예, 이렇게 국내외 교당이나 또 곳곳에 지원하면서 공부도 또 매달 하고 계시죠? 이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는 곳이 서울 본공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훈회. 매달 네. 예. 그래서 이 서울 보훈회의 목표가 이제 자기 수행, 그다음에 세계 보훈, 그다음에 영생 도반 이 3가지예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 수행을 하면서 자기 공부도 하면서 그다음에 세계 교화의 보훈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게는 영생토록 우리가 보훈 도반이 돼 가지고 네. 어디에 어느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우리가 도반으로서 이런 진리를 만나 가지고 이 공부를 하자. 그게 네.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미주선학대학원을 이제 자사님이 그렇게 해서서 그렇게 그냥 정말로 정성껏 그렇게 모금하시고 그렇게 계시니까는 그 선학대학원에 장학금 그냥 한 달에 5,000원씩 걷어가지고 한 5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돈 모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냥 거기도 이제 저기가 생겨가지고 경제 위기가 와서 이제 막 부동산 값이 내려가니까는 그 시기를 갖다가 타서 우리가 건물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또 이제 모금을 하시니까 또 이제 개인으로 이제 저기를 받아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합계액이 1억인데 1억을 해드렸는데 다른 네. 그 큰 돈이 안 돼가지고 또 마련을 또 못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소태산 기념관을 갖다가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하자. 우리는 보훈회는 10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하자 그런 주의였어요. 네. WBS 서울 방송국 생길 때도 그러면 총액이 5억이라니까 우리가 5천 원을 목표로 하자. 네. 그래가지고 그걸 목표를 해가지고 해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게 이제 더 액수가 더 많아졌겠죠. 소태산 기념관이. 그래서 거기에 3억 정도로 우리가 예. 지금 이제 해드렸는데. 예. 끊임없이 정말 그다음 크고 작은 곳에 손길이 필요한 곳에 또 후원하고 공부하시고 이렇게 공부와 사업을 병행하는 서울 보훈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소타원님은 그 외에도 은혜 호스피스 활동을 또 꾸준히 하고 계세요. 이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교단적으로는 교도님들이 보이는 것이 우리 교도님 노인분들이시죠. 그런데 참 이렇게 오랫동안 결석하시고 계신 교도님들을 챙겨보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받고 우리가 가서 재진해드리고 발인식 해드리고 이런 거 참 안타까웠고, 왜 우리 대종사님이 천도품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천도법문이 너무나 정말로 아주 간략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정신, 확실하게 법문을 내려주셨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분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로병사를 우리가 종교에서 다 이끌어드리고 관리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그냥 출생에서부터 그냥 노병까지만 그렇게밖에 안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이 있고.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총부에서 호스피스 총회를 기념관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락교당 이제 교도님하고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전화 상담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학생 상담도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있었는데, 그 상담원들이 이제 우리가 아직 저기를 하고 있을 때,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고려대학교 사회교육센터가 생기면서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담원들이 10여 명이 같이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호스피스 봉사를 해야 된다. 상담 전화를 했지만은, 왜 전화가 요새는 그 발신 번호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별로 상담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상담으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교단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봉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가지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 교육을 받고도 우리는 병원이 없으니까 봉사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대학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그 자원봉사를 갖다가 이제 봉사팀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의사들을 하고 간호사들은 호스피스 단체가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 하고선 우리 은혜 호스피스가 그때는 또 이제 발족을 했어요. 그때 초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 호스피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고려대학교 은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팀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스피스라는 것이 우리 교단적으로도 원병원이 또 그때 생기면서 호스피스가 시작이 됐죠. 네. 직접 이렇게 안암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뭐 여러 환자들을 많이 접하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주로 거기서 이렇게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호스피스 활동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처음에는 우리가 명찰을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명찰을 달았지 호스피스 봉사자라고는 못했어요. 그만큼 거부감을 많이 표현하셨어요. 호스피스가 왔다 그러면은 나를 보고 죽으라는 말이냐, 이런 식의 그렇게 받아들이기 인식이 때문에 덜 돼 있어서. 그래서 자원봉사자, 그래가지고 그냥 보통 자원봉사자, 간병인을 도와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는 우리 원불교 환자는 전혀 만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봉사를 하는데 이제 그 호스피스의 그 정신을 살려서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시는 길을 갖다가 같이 그냥 이렇게 그 옆에 가서 도와도 주고 이제 씻겨주고 이런 상황이지, 호스피스 봉사는 안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게 교단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이제 봉사하면서 사례 발표도 하고, 사례 발표를 하면서 YTN 그 TV에서 와서 저기 녹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은혜 호스피스에서 한다 그러니까는 저기 라디오 KBS 2에서 하는 저기 라디오 간병인 해가지고 정혜리 씨가 그
하는 거 진행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도 출연을 2번이나 하고 그렇게 했어요.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단 내적으로는 이 호스피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내적으로도 은혜 호스피스에서 교육을 계속은 자원봉사는 키웠죠. 그리고 키워서는 안암병원에 보내고 자원봉사를. 자원봉사를 안암병원에 보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안암병원에서 자원봉사 하면서 그랬는데 봉사 네. 은혜 호스피스는 교단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자원봉사 은혜 호스피스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고 우리 교단에도 교화에도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뭐 됐어요. 사회에서 그렇게 호스피스 활동하고 자원봉사하는 것이 다 교단을 위한 일이 둘이 아니지만 또 이제 직접 이렇게 실제 또 하면서는 뭔가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교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마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올바른 호스피스 활동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올바른 진짜 우리가 그 바람직한 그런 호스피스가 운영이 되려면은 병원이 첫째 있어야 되고 병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약제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이런 조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환자를 보고 어떤 상태라는 거를 갖다가 의사도 약제사도 간호사도 다 파악하고 자원봉사자가 거기에 맞게 다 저기를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조건이 안 맞으니까는 참 어렵죠. 소타원님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고 특히 호스피스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 장기 투병하는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제 10년간 안암병원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는 정말 그 환자들의 그 어려운 여러 모습을 보게 됐어요. 가지고 어떤 분은 앉아가지고 눕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누우면 가슴이 아파서 네. 눕지도 못. 그래가지고 24시간을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몸이 부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계속 이제 말도 안 하시고 이러고 누워 계시니까 입안이 온통 이제 마르고, 열이 또 속으로 열이 있으니까 말라가지고 입이 그냥 그렇게 계속 이제 이 가재에다 물을 적셔가지고 축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콧줄 산소호흡기 이제 돕는 그런 콧줄을 끼거나 그다음에 이게 죽을 갖다가 먹이기 위해서 목줄을 갖다 끼는다 그러면 이것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끼고 뺄 때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가셔서 매트리스를 들어보면 그 밑에 다 진통제가 다 들어 있어요.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이제 치료가 잘 안 된다고. 네. 진통제는 다 그 매트리스 밑에다 먹지 갖다 않고 넣고 참았던 먹지 않고. 거군요. 예. 예. 그럴 정도로 살고 싶었는데 그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겪은 한 분은 호스피스를 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자기 그 교편 생활 하시는 그 남편이 자기 부인을 갖다가 고려대학 병원에다가 저기를 입원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6인실에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호스피스가 아니고 항암제 맞고 있고 영양제 맞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호스피스로 이렇게 했으니까 진통제만 이제 먹고 다른 주사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다 회진을 하면서 거기는 이렇게 인사만 하고 가니까는 이제 당신이 나를 포기를 한 사람이다. 그런 이제 호스피스 그런 저기는 생각을 안 하시고 또 여러 사람이 있는과 차별이 있으니까는 그런 이제 그런 안타까운 그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셨는데 절대 호스피스를 거부하시고 하시는 것이 인과의 법문 그런 거. 그다음에 거기에서 매여가지고 나는 절대 내가 어떤 섬에서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돌보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하는 그런 그 원망심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저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고 하는데도 그러면은 우리 불교 신자로서 인가 법문을 갖다가 아는 것이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착심 그런 것도. 그리고 불교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하잖아요. 호스피스를 하면 옆에서 이제 같이 반야신경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우리가 잘 저기 될 거다 인가의 부처님께서 이런 이제 인가의 진리를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의 인가의 진리가 먹혀 들어가지 않고 그럴 때 참 안타까웠고 그런 호스피스의 케어를 하면서 끝까지 이게 잘 됐으면 좋은데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는 이 호스피스가 정말 우리가 정말 호스피스 병실을 따로 해가지고 격리 수용을 다른 호스피스 병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분들만을 위해서 진통제로서 통증 관리는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갈 수 있는 그 죽음의 길을 갖다가 잘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만 이 호스피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게 안암병원 10년 동안 봉사하면서 네. 그런 걸 느꼈어요.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안녕카드 작성 운동을 펼쳤는데 이 안녕카드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카드는 우리가 언제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의식이 있을 때 이제 작성을 하는 건데 중환자실에 가면은 정말 의식이 없는데 계속 의사들이 이 사람은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길이 없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산소호흡기, 영양제 이걸로서 지금 생명만 연명하고 있는 생명줄만 이렇게 하고 있는 신체적인 그런 저기만 도움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누워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산소 호흡기를 뺀다든지 이렇게 영양줄을 갖다가 제거한다든지 그러지를 못해요. 법적으로 이거는 생명을 갖다가 저기 하는 거다, 제거하는 거다, 인위적인 제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 구로병원에 이제 그 또 의사가 이제 고발을 당한 사건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센세이션이 되면서 연명 치료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게 되고 국회에서도 이제 이게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사회적으로 저기를 해왔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 전부터 원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안녕카드라는 것을 작성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원병원에 가서 이런 걸 갖다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게 호스피스 공부를 하면서 이게 사전에 의사들에게 내가 무의식 상태가 되면은 연명을 위한 그 치료도 안 되는 그 네. 병을 갖다가 이제 치료할 수 없는 이 과학적으로 이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연명만을 위해서 그런 거를 갖다가 4가지예요. 항암제, 영양줄, 그다음에 산소호흡기, 또 한 가지는 그 투석. 네. 혈액만 계속 바꿔놓는 그 투석 그 4가지를 갖다가 하지 말라달라는 그런 이제 사전 의료 지시서였구나. 그 안녕카드가 네. 그걸 봐가고 그러면은 이게 원병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종사님의 그 전도품 그 전도 법문에 정말로 결합되는 이러한 걸 갖다가 우리 교도들만이라도 이렇게 운동을 벌려서 이걸 작성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본인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서도 그 중환자실에서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이제 서울교구 그때 합동 승급식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걸 갖다가 안녕카드 그다음에 사전 의료 지시서 이런 이제 명목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카드로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교도님들한테
이렇게 알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캠페인을 벌리면서 이제 죽은 보따리라는 이제 저기를 갖다가 법회도 보고 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또 이제 그걸 갖다 작성을 해주시고 네. 했어요. 스스로 건강이 온전할 때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네. 예, 그런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또 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보고 소타원님 스스로도 이 생사에 대해서 많이 또 연마하고 공부하는 기회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이 생사는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의도 삼아서 공부하는 기회도 됐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우리 교무님들을 보시면 참 조용히 곱게 그렇게 열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본인들이 정말 생사를 해탈하시고 가신 것 같은데 그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사를 갖다가 해탈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가족들도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가족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안암병원에서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 케어를 하는 그 환자가 이제 환자하고 같이 평소에는 반야신경도 같이 독경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 그 간호사가 그분이 위독하니까는 자꾸 저보고 잘 보살펴고 네. 빨리 저기를 해드리라고 예. 좀 이제 암시를 주라는 그런 이제 저기를 하셨어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남편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들도 다 애를 쓰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 사람이 가야 될 할 수 없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조금 각오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그냥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조금이라도 안 아프게 그렇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죽음 준비하라 그랬다고. 아이고 제가 혼이 났어요. 아마 환자 가족 입장에서 충분히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저기가 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호스피스라는 거는 환자도 그렇게 케어를 해야 되지만은 가족들과도 같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위기를 맞춰서 이 호스피스를 한다는 거는 그동안에 평생 동안 살아왔던 때에 응어리셨던 그 원한 뭐 그런 거 맺힌 사람이 있으면 불러서 이야기해서 풀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막 착된 그런 마음이 있는 곳은 또 그걸 갖다 해결해주고 또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해주고 네. 그러는 것이 호스피스 케어인데 네. 그걸 알고 병실에서만 계속 누워서 그러고 계시니까는 우리는 답답하죠. 예. 그리고 아마 가족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그렇죠. 호스피스의 역할이 예, 아닐까 그러죠. 생각이. 가족들하고도 대담을 많이 해야 돼, 나눠야 예, 돼요. 그 소타원님이 그동안 이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정말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잘 이렇게 끝까지 가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 해드렸던 그런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어떻게 잘 인도를 해서 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지. 네, 그분은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 갔을 때 보니까는 그 병실 그 침대 위에 저기가 있더라고요. 녹음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음기가 있고 조그만 소리로 근데 보니까 독경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분은 불교 신자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손잡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이 잘 인도를 해주실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가시는 줄을 가시는 줄 아신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제일 무엇이 제일 힘드시고 걱정이 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장가를 못 보내고 가게 돼서 네. 그게 걱정이라고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은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아들이 결혼할 그 애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어머니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이 어머니가 정말 안심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뭘 이제 가르쳐 주셔서 내가 너 마누라 오면은 며느리 얻을 때 뭐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그러고서 어디에 이제 어디 뭐가 있다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에도 방문을 하고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집에서 살림을 맡아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방문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어디 절에 강원도 어디 절에서 제를 지내는데 제가 거기는까지는 못 가봤어요. 그런데 참 그렇게 죽음을 갖다가 다 자기 마음에 준비하는 그런 태도로 가셨으면은 정말 보내는 사람도 갔다가 편하고 잘 오시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자녀가 또 결혼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또 배우자가 있구나 하는 그런 든든한 마음으로 예. 또 잘 가셨다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은혜 호스피스 원무로 또 더 하고 싶은 분야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그 호스피스를 하다 보니까는 더구나 서울에서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병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네, 병원이 지금 서울, 익산이나 또 우리가 상본에 위치하고 있죠. 봉사를 갖다 할 수 있는 마음 놓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생사를 갖다가 잘 곁에서 잘 인도해줄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자원봉사를 할 곳이 없으니까 가정 호스피스로 해야 되겠다. 근데 가정 호스피스도 이러한 조건이 다 갖춰져야 돼요. 의사, 간호사, 성직자, 약사 이런 게 다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그렇게 케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도 못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도반, 한우 같은 교당에 다니는 그 교도들 중에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든지 자기 단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장기 환자도 있고 오랫동안 또 환자가 아니어도 교당에 못 나오시는 그런 단기 결석자가 있어요. 말기 환자가 아니라도 노환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환우보호사 제도를 갖다가 만들고자 그래가지고 환우보호사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군요. 환우보호사 제도를 통해서 많은 그 교도님들이 병원을 앓고 있는 교도님들이 또 이 호스피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타원 김재성 원무님은 가락교당 교도세요. 그리고 가락교당에 또 창립을 하는데도 큰 기여를 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을 참 많이 해오셨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법신불 사은님의 큰 은혜를 느끼고 또 보훈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런 또 교당에서도 창립의 역사를 읽어오시고 그러셨어요. 어떤 보람이 더 크십니까? 가락교당이 이제 그 원남교당에 제가 다니면서 가락지구에 이제 아파트가 당첨이 되다 보니까는 이쪽에 제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교당 옆에 살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그것이 항상 그것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도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럼 내가 가락지구로 이제 이게 떨어지게 생겼으니까는 가락동에도 교당을 하나 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향타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건타원 김도진행 이제 주무님께서 갖다 놓은 돈이 일부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교당 틀을 갖다가 네가 이제 물색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당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전세 교당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교당 처음에 신설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그냥 교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전세 교당 이까지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적금을 시작을 했죠. 적립을. 그래가지고 이제 2년 만에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사람이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무작정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교당 찾아다니면서 어디를 갔다가 또 이제 전세로 옮길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그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또 희사하고 그래갖고는 그 10차선 옆에 그 대도로변 옆에 이제 상가에
간판을 달게 됐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때 참 기뻤고 거기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는 그 간판이 그쪽에 달리다 보니까는 교도들이 그냥 100명 이상 모여들었어요. 그때 이제 가락교당이 부쩍 컸죠. 그리고 이제 본이 아니기는 하지만 본이에요. 왜냐면은 아파트 3개를 사가지고 팔고 사고 해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경제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신축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됐으니까는 저는 한 번도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이거는 가락교당의 공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우리 가락교당의 운이라 그게 또 다 맞아 떨어져서 잘 이루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은 뭐 정말 특급지 교당으로 서울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기쁨이죠, 그게. 예, 그렇군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소타원님 여러 가지 또 보람도 크시고 또 보훈 생활하면서 또 큰 법력 증진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뭐 그동안 판단하고 취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금 생각할 때 참 그때 취사를 참 잘했지 뭐 그런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취사를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참 많지요. 그렇죠. 한 번은 익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냐. 그때 이제 그 아파트를 하나 사면서 저기 온타원 돌아가신 교타원님 김혜신 교무님 이름으로 이제 그걸 샀거든요. 그랬더니 가락지구라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제 그거 막 투기성이 있는 그런 건지 알고 교무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저기를 아파트를 샀는가 그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데 가서 이제 익산 세무서에 가서 막 저기를 하는데도 대체가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가져갔냐면은 교도들이 한 달 낸 그 적금을 갖다가 받으면서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받았거든요. 그게 그냥 나들나들 해가지고 2장이나 있었어요. 그래 그걸 갖다 좀 봐라. 교무님이 이게 돈이 있어가지고 사신 게 아니고 교도들이 교무님 십시일반으로 이게 사시는 생활비 드린 거 이거 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샀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전세 들었던 그 돈을 갖다가 빼가지고 합쳐서 샀다. 그러니까 그 세무서 사무원이 그걸 갖다 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게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이 나서 그걸 가지고 갔는지 그것도 이제 참 신기하고 또 이제 제가 제일 이제 보람이 있었던 거는 원불교에 입교한 게 제일 큰 보람이고 고등학교 시절에 그리고 총부 그 교리 강습 학생부 교리 강습에 그 참석한 것도 이제 저기고 또 출가를 해야 되는 여러 저기가 있었는데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이 다 향사님도 그러시고 여러 저기 법사님들이 너 출가해라 하시는 딱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출가 제목이 못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제가로 했으니까 제가로 더 큰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향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향사님 그때 대학교 갈 때 그때 향사님께서 그냥 저기를 해라 그만 그거 두고 저기 교학과로 가라 그랬으면 제가 전무 출신 했을 텐데요. 이러니까 말씀이 아니 전무 출신 안 해서 못한 거 있냐?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마 국한을 벗어나서 더 큰 역할들을 해오셨죠. 이제 이화여대 갔으니까는 그 우리 원불교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신앙이 더욱 더 깊어지고 그랬던 것 같아서 그런 보람이 크시고 또 그 당시 정말 선택을 잘 하시고 취사를 하셔서 이렇게 본공인으로 또 교단에 큰 역할을 해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또 서울 보훈에 뭐 꾸준히 이어갈 거고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 마음에 또 새로운 어떤 또 하고 싶은 서원 있으실 것 같아요. 전해주실까요? 그래서 서울 보훈에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저기를 하고 회장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빨리 이 든든한 사람을 회장직으로 물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는 대외적으로는 봉사활동 할 게 별로 없어요. 교당 내에서
이제 뭐 이제 수요법회도 이제 사회 보고 꽃꽂이도 이제 해서 불단 장식도 하고 뭐 화단도 돌보고 그러고 이제 우리 이제 자녀들 다 보살피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돌아보면 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다 눈에 보이는 때까지 네. 이렇게 봉봉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그래. 소리 없는 봉공인으로 끝까지 또 네. 이런 가정에서도 또 교당에서도 또 교단적으로도 큰 역할을 앞으로도 해주실 거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일생을 봉공인으로 보온의 삶을 실천해온 가락교당 소타원 김예성 원무와 함께했습니다. 소타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